안녕. 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와 선생님이 함께하는 시간, 아쌤 시간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아이 아자죠? 여러분들 얘기하고요. 쌤은 스콜라스틱 애프티튜드 멘토예요. 즉, 학습의 태도를 진정으로 갖춰줄 수 있는 선생님, 저 같은 CMS 선생님을 우리는 쌤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아쌤 시작을 해볼게요. 나는 오늘 이곳에 어떻게 왔냐? 나는 오늘 이곳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왔다 손. 내가 엄마한테 보자고 했다 손. 어쨌든 오늘 참석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근데 숙제 다 했어요? 네. 땡 하죠. 시작하자마자. 숙제를 다 했는지 누가 많이 얘기해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그리고 엄마가 제일 많이 얘기하죠. 근데 보면 친구들끼리도 많이 해요. 안녕. 숙제 다 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숙제를 맨날 물어봐야 되는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들으시고 나면 이런 질문에서 조금은 해방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려면 문제를 겁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하시고요. Let's go. 자, 이거 보고 떠오르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 눈이 녹으면 다음에 올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말로 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신 분 손. 네.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을 했네요. 이거 흑토라고 읽으신 분 손. 네. 부모님들 중에 계세요. 한자 공부 많이 하신 분. 흑토. 네. 눈이 녹으면 아까 흑토를 하셨는데 눈이 녹으면 뒷말을 봄이 온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문과입니다. 문과 맞죠? 어머머머 맞대요. 맞대요. 네.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물이 된다라고 생각했죠, 대부분. 맞죠?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옛날엔 이런 방식의 문과, 이과를 재단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는 저 닮아서 문과라서 수학을 못해요. 감각이 없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학년은 문과, 이과 성향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옛날 방식의 구태의연한 재단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모두 융합형 인재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제를 풀어볼게요. 관찰과 통찰입니다. 관찰하세요. 그리고 답을 내보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관찰 문제예요. 그리고 통찰하시면 됩니다. 7687의 답은 구하셨어요? 3입니다. 왜 3이지? 왜 3이지? 얘가 왜 2일까요? 관찰을 해보시면 얘가 2인 거는 2라서 2기도 하고 구멍이 2개라서 2입니다. 구멍이 하나라서 1이고요. 구멍이 5개라서 5입니다. 찾아내셨어요? 너무 시간이 짧게 드렸다고요? 아쉽네요. 좀 더 시간을 길게 드려야 되지만 유튜브 특성상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됐죠? 관찰과 통찰 문제예요. 다음 문제. 이번에는 고정관념을 탈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읽어보세요. 200마리의 젖소를 키우는데 300마리를 더 키울 거예요. 그러면 모두 풀을 뜯어먹는데 얼마나 걸리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좀 어렵나요? 30초 드릴게요. 이거는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4, 3, 2, 1. 정답은 풀은 계속 자랍니다. 막 집어 던지려고 그러네요. 네, 허무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정관념을 탈출하자. 이제 진짜 문제예요. 창의성 문제.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빌딩 옥상이에요. 5m 간격이 있는데 4.8m짜리 사다리 2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건너갈까요? 30초입니다. 사다리 여기다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20초 남았고요.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4, 3, 2, 1. 정답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때요? 맞추셨나요? 맞추신 분? 네. 지금 보여드린 이 세 문제
낯서시죠? 대부분 빵점이실 거예요. 오늘 빵점이신 분들은 빵 드셔야 돼요, 점심에. 농담이고요. 대부분 맞은 게 없을 겁니다. 이거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접해봤으면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접해보지 않았으면 못 풀 거예요. 낯설죠. 근데 이런 낯섦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굉장히 낯선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거에 적응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특히 모든 학문에서 가장 낯선 게 많이 등장하는 학문, 교과목이 바로 수학이에요. 수학은 낯선 문제 천지죠.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시험 보면 50점, 60점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낯선 문제가 많아서. 이런 낯선 문제들을 가장 잘 가르치는 곳이 제가 있는 CMS 학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동기부여를 시켜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밥을 먹는 것도 배고프다는 동기가 있고 잠을 자는 것도 졸리다는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본능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수학이라는 어려운 걸 할 건데 내적 동기가 없다?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럼 수학을 어떻게 열심히 해요?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면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같이 배워볼게요. 자, 수학을 못하면 못 살아서 수학을 해야 되고요. 수학을 잘하면 잘 사니까 수학을 해야 돼요. 뭔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어디서 한 번씩은 봤죠? 파스칼, 데카르트. 옛날에는 철학이 수학이었어요. 철학자들이 수학을 했거든요. 철학자들인데 굉장히 위대한 수학적 업적을 남긴 분들이 많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철학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을 철학이라고 불러요. 그럼 사람들의 생각을 수학으로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학을 잘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풀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잘 살겠죠. 첫 번째.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보세요. 연봉 1조를 받은 수학자 제임스 사이먼스. 넷플릭스 아시죠, 여러분? 창업자도 수학자 출신이고요. 마크 저커버그라는 페이스북 창업자,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또 테슬라, 스페이스X라고 하는 창업을 하신 일론 머스크라고 요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 분도 수학을 좋아해서 또 물리학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네. 이건 EBS에서 나왔던 건데 한번 보여드리면 3등 보험 계리사, 통계학자, 수학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최상단의 돈을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의 직업이 수학자라는 거고 실제로 수학자 혹은 수학 잘하는 분들이 가는 직업의 그 범위가 매년 23%씩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미국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따라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미국이 발전하는 모습과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산업적인 모습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또 너무 유명하죠. 구글. 구글 잘 아시죠? 구글의 창립자도 응용수학과 출신이죠. 수학을 다 잘했던 분들이에요. 이렇게 수학을 잘하면 좋은데 어머나 갑자기 이 얼굴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여학생들의 환호성이 들리는데요. 이 친구도 CMS에서 수학을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워낙 바쁜 친구였기 때문에 오래 다니지 못했지만 CMS에서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학생이에요. 수학을 잘했던 친구죠. 네. 너무 먼 얘기라고요? 그럼 조금 가까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좋은 대학. 난 어른이 돼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대학은 좋은 데를 가고 싶어. 혹은 좋은 대학이 뭔지 몰라. 하지만 이런 데 한 번은 들어봤어. 이런 것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 이름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곳. 나의 목표를 만들어주고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줘서 인생을 더 즐겁게 해주는 나의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곳을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19살, 20살 때 가는 그곳. 네. 자, 그러면 그런 대학교들에서는 어떻게 선발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수시라는 게 있고 정시라는 게 있어요. 수시는 뭘로 뽑냐? 학교 생활로 뽑는 거예요. 이게 약 70%인데 여러분 때는 60%까지 낮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학교 생활로 뽑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는지, 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었는지,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정시로 뽑는 건데 정시는 수능이라고 시험 아시죠? 수능이라 여러분 학교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능 시험 보는 그 시험의 하나로 대학을 뽑는 걸 정시라고 불러요. 그냥 알아두세요. 그러면 하나의 대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잘한 친구들도 뽑고 수능으로 실력 좋은 친구들도 뽑아요. 물론 수시로 뽑힌 친구들도 실력은 좋겠죠. 학교 공부를 잘했을 테니까.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고등학교 유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영재학교 출신들도 가고요. 전기특목고나 과학고 출신들도 가고 또 당연히 자사고 외고 일반고 출신들도 가요. 선생님 자사고 외고는 우리 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자사고 외고는 없애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이라는 걸 잘하면 영재학교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수학을 잘하면 과학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면 뭐가 좋냐? 지금 우리 친구들의 환호성이 들려요. 이거 뷔페 아닙니다. 급식이에요. 네? 급식이 저렇게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급식이 이렇게 나와요. 너무 먹고 싶죠, 그죠? 학교에서 매일 이런 음식을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리고 학교 시설이 이래요. 학교 시설도 너무 좋죠. 좋은 고등학교 혹은 좋은 대학교를 갈 의미가 충분히 생겼죠. 동기가 좀 생겼죠, 이제? 그런데 아직도 못마땅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와닿냐? 물어봤을 때, nope!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준비했어요. 보세요. 이게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의 랭킹인데 우리나라에서 8등한 친구가 27만 점을 하는 친구. 이걸 보면서 브롤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 우와, 나도 저거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학을 잘하면 멋있잖아요. 머리도 왠지 좋은 것 같고, 물론 편견이긴 하지만 수학을 잘한다고 머리가 꼭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학교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우선 뽑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다른 거를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엄마가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제일 좋아해요. 수학 잘하는 걸.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수학을 잘하면 엄마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다 아시거든요. 부모님들은 아세요. 수학을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학을 가기도 편해지고 고등학교도 좋은 데 갈 수 있고 그리고 이해 폭도 넓어져서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엄마가 정말 정말 좋아하세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수학은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브롤스타즈에 있는 높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높은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딱 1년만 지나면 아실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게 훨씬 더 멋있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요. 네. 그러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 이유들을 말씀드렸으니까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못하면 여러분들이 대학 혹은 사회라는 벽이 이렇게 높은 벽이 있으면 수학을 못하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수학이라는 받침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년 뒤에 살 수가 없어요. 대학도 못 가고요. 입사도 못 하고요. 안 껴줘요. 수학을 못하면 안 껴줍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인간 중심의 지능화 경제. 이게 우리나라의 목표예요. 우리나라는 향후 국가의 방향이 인간 중심의 지능화 경제를 만들고자 해요. 이게 뭐냐? 사이언스 리터러시라고 해서 과학적인 소양,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 그걸로 경제를 운영하는 게 우리나라의 목표예요. 그러면 수학을 못하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이언스 리터러시를 키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학을 못하면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방향이니까. 이거를 증명해주는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 옛날에는 문과라고 해서 수학보다 다른 거를 훨씬 더 잘하는 친구들이 가고 싶은 회사 중에 제일 1순위를 뽑는 게 금융회사예요. 은행 같은 곳들인데 이제는 은행 같은 곳에서도 문과 학생들을 안 뽑고요. 이공계 학생들 뽑아서 가르쳐서 입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예요. 수학은 반드시 잘해야 되는 필수 중의 필수 과목이라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왜 필요한지 이제 동기부여는 받으셨죠? 받으셨을 거라고 좀 믿어요. 그러면 이 수학이라는 걸 훨씬 더 잘해지는 방법들을 이제부터 알아보려고 해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수학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보셔야 나는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거 있는데 하나만 생각했구나 이런 걸 또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개념, 그리고 심화, 창의,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개념은 말 그대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념 원리, 개념 플러스 유형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앞에 보면 단원에 그 한글들이 있죠. 어떤 얘기들이 써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개념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개념에 공식이 바로 노출돼 있고 공식에 적용하는 문제들만 있는 교재도 있고 원리해설이라는 교재처럼 공식을 증명하는 교재도 있어요. CMS에서 개념 교재로 보통 원리해설을 제일 많이 써요. 중학교 과정 얘기 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과정 말고 중학교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하냐면
공식을 증명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더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양한 문제를 푸는 거를 우리가 심화라고 불러요. 심화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CMS를 다니신다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주변 학원들에서는 보통 심화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대표적인 게 이런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이 있고 개념 아래 문제가 있고 비슷한 문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책들을 우리가 유형서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교재가 센 이런 교재들이 RPM 뭐 이런 교재들 들어보셨죠? 이런 교재들로 공부를 하면 이런 교재들로만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때까지 막 90점 넘고 이럴 수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50점 넘기가 어려워요. 진짜입니다. 센 10번 풀어도 50점 넘기가 힘든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재학교에서? 아니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걸로 수학 능력을 평가를 해요. 낯설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낯설게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도구가 바로 사고력 수학이에요. 여러분들이 Y에서 지금 고레벨 듣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안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듣고 있는 친구들 이 고레벨을 잘 듣고 나면 중학교 과정에서 또 고등학교 과정 갔을 때 빛을 발해요. Y 사고력을 한 친구들과 사고력 고레벨을 한 친구들과 안 한 친구들의 차이를 그냥 간단하게 뭐 유형으로 말씀드리면 안 한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를 접하면 이렇게 목을 빼놓고 선생님 설명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Y 사고력을 고레벨을 1년 이상 한 친구들은 스스로 풀라고 해요. 선생님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러면서 내가 풀게요 막 이래요. 그 차이가 하루가 아니라 1년이 쌓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수학 공부를 잘할지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시부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경시는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도 더 수학을 열심히 하고 싶은 친구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영재학교, 과학고, 의대, 서울대, 이공계 지망하는 학생들이 보통 중학교 때 이런 경시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학이 어떤 건지 아셨죠? 네 분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점도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봅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는 알겠는데 집에서 혼자 하면 모르겠어요. 손 드세요. 왼손. 네. 드셨죠? 하나 더 있어요. 문제를 보면 뭘 이용해서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른손. 자, 계속 들고 계세요. 농담입니다. 내리시고요. 누구나 이렇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귀찮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우 귀찮다. 왜냐하면 귀찮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금 웃고 난리 났어요. 자, 그럼 안 귀찮게 수학 잘하는 비법 있을까? 없을까요? Nope. 없습니다. 안 귀찮게는 숨도 못 쉬어요. 밥도 못 먹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까 브롤스타즈나 로블록스 같은 게임도 못 해요. 그죠? 근데 그래도 최대한 덜 귀찮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6가지 팁을 드릴 거예요. 이거 중에 몇 개만 익히셔도 훨씬 덜 귀찮게 수학을 잘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그것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럼 자, 이 3개는 하지 마세요. 첫 번째, 개통수학. 개통수학이라는 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1학기 과정이 보통 대수고 2학기 과정이 보통 도형으로 돼 있어서 1학기 과정끼리 배우고 2학기 과정끼리 배우는 걸 개통수학이라고 부르는데 중학교 과정만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들이나 학원들이 보통 이런 개통수학들을 많이들 활용하는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고 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이 힘들어져요. 더. 이해가시죠? 수학이라는 거는 섞어서 공부할 때 실력이 나타나고 섞어서 공부한 실력으로 낯선 문제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잘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더 잘하게 되려면 개통수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비교. 왜 2번 써놨냐면 이거는 학생이, 이거는 학부모님이. 학부모님께서 아이들한테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쟤는 누구 어디 나간대더라. 야 쟤는 뭐 벌써 A급 수학을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시지 마세요.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비교인데 어떤 비교냐? 나는 수학은 너무 힘들어. 쟤는 수학 잘하는데 난 잘 못해. 난 수학 머리가 없나 봐. 이런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수학은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에 그냥 적용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 수학 공부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다르게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네,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답지 확인이에요. 답지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답지가 어딘지 알아요. 근데 이걸 고3 끝날 때까지 내가 답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 답만 맞춘다. 해설을 잘 안 본다. 이런 친구는 수학을 무조건 잘할 거고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지를 확인하는 습관, 해설을 보는 습관이 왜 안 좋냐면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 해설을 보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덮어요. 1시간 딱 지나면 그 문제는 똑같이 나와도 또 틀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답지에 있는 해설지를 참고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공부 양에 비해서 실력이 되게 낮아요. 오히려 답지 확인 안 하고 문제 양은 적게 풀었는데 이 친구가 훨씬 수학은 잘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답지 확인을 많이 하면 실력은 떨어집니다. 답지가 계속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는 게 수학 실력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거. 답지를 멀리하라. 됐죠? 자, 이제 적자 생존이에요. 적자 생존 뭔지 아시죠? 적어야 살아남습니다. 지금 연습장이나 이런 거 갖고 오셔서 적으세요. 지금부터는 정말 꿀팁을 드릴 테니까. 네, 다 준비되셨나요? 적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개념 노트. 묻지 말고 찾아 읽어 써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선행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럼 선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많은 이론들을 배우니까 까먹어요. 잘 까먹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또 써요. 그럼 풀어요. 그러시지 말고 내가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그 교과서나 교재 앞을 찾아보세요. 어떤 단원이, 어떤 파트를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도 가르칠 때 우리 CMS 선생님들께서는 질문하러 오면 그냥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딱 1년만 습관이 돼도 수학은 잘하게 돼요. 그럼 거기를 읽어요. 읽은 걸로 끝내도 수학은 잘할 수 있지만 그 읽은 걸로 끝내지 않고 읽은 거를 어디다가 적어요. 그걸 바로 개념 노트라고 해요. 그렇게 개념 노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다면 수학은 무조건 수직 상승합니다. 네, 잘할 수 있어요. 개념 노트가 너무 힘들면 쓰지 않더라도 찾아서 읽는 연습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두 번째, 좋아해라. 아니 어떻게 수학을 좋아할 수 있어요? 이상한 선생님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이상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뻑에 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경험하셨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조금 난이도 있는 수학 문제를 풀어냈을 때 그 감정을 알아요. 그 기분을 알아요. 나 천재인데? 누구한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난 천재야. 내가 이 정도 머리면 이 정도 수학 실력이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이런 감정들이 오잖아요. 그죠? 수학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오는 그 희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없는 건 없어요. 다 있으세요. 그죠? 그 맛에 중독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뻑에 빠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어갖고 자뻑에 빠져있는데 와서 아이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수학을 못하게 돼요. 됐죠? 그리고 하나의 꿀팁 더. 단원 마무리에 문제를 보고 개념 말하기. 여러분들은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도 나중에 많이 풀어야 되지만. 그래서 단원의 마무리에 보면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을 보고 풀기 전에 1번 보고 이 문제는 내가 배운 단원에서 어떤 개념을 이용하는 거야. 2번은 어떤 개념을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말로 내 귀에 들리게 생각만 하지 말고 내 귀에 들리도록 말로 좀 큰 소리를 해보세요. 그러다가 막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가서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읽어요. 그리고 개념 노트까지 쓰시면 너무 좋고 안 쓰시더라도 읽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 단원 마무리 문제를 쫙 푸시면 그냥 푼 것보다 성취도도 훨씬 높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단원 마무리에 있는 문제를 보고 개념을 말해보자. 3가지 꿀팁 드렸어요. 적으세요. 10초 드립니다. 나머지 3가지 꿀팁이 더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바로 복습법인데 특히 학원 공부가 그런데 학원 공부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읽어보는 거예요. 수학인데 왜 자꾸 읽으라고 하냐? 안 쓰시니까요. 쓰시는 걸 너무 귀찮아 하시니까 읽기라도 하시라는 거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론에 의해서 검증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을 딱 끝나고 다음에 또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수학이 딱 끝나고 진짜 한 5분만 투자해서 어떤 이 내용 오늘 뭘 배웠는지 쭉 읽고 가잖아요. 이게 장기 기억으로 좀 남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의 머리는 안 좋아요.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암기하고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능력이 인간은 굉장히 떨어져요. 생각보다. 그래서 바로 한번 읽어놓으면 이게 효과가 거의 1.5배 이상 올라가요. 바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해 보는 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가 어렵지만 초등학교 때 특히 이제 중학교 초반까지는 설명을 할 친구들도 많고 부모님도 내 설명을 잘 알아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을 때 설명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의 시대는 두 가지예요. 실력, 그러니까 구술하고 서술. 서술을 잘 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서술한 거를 말로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회에서 또 대학에서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보는 구술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 거울 보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 꿀팁으로 드리고 싶은 거. 공부해서 시험 한번 잘 봐보자. 여러분, 또 우리 학부모님들 맛집 같은 데 다니시잖아요. 그죠? 여러 번 가는 그런 식당들 있죠. 또 우리 친구들도 마이쮸 같은 거 한 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먹고 어른이 돼도 먹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한번 잘 봐버리면 100점을 받던 반에서 1등을 하던 뭐 그런 걸 한번 해보고 나면 그 친구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 또 거기로 가요. 맨날 잘할 수는 없어도 왔다 갔다 거리더라도 계속 거기로 가고자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공부를 해서 한번 시험을 잘 봐보세요. 그거를 대응시켜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가는 혹은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고 알려진 친구들 대부분이 이 감정에 취했기 때문이에요. 이 감정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중독돼 있기 때문입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적으셨죠? 자, 이렇게 나의 수학 공부법을 찾아야 됩니다. 빨리 찾으셔야 돼요. 왜 빨리 찾아야 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뭐냐면 벼룩은 60cm를 점프를 한대요. 엄청나죠? 60cm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60cm를 점프를 할 수 있어요. 벼룩, 그 작은 벼룩이. 근데 30cm짜리 통 안에다가 유리병 안에다 가다 두면 얘는 30cm만 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뛰던 친구들 이 유리병을 제거하잖아요. 제거해도 30cm 이상 못 뛴대요. 수학 공부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고 쉽게 공부하는 게 익숙해져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로 유리병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유리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유리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50점, 60점을 못 맞는 친구가 된다니까. 그거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는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린 꿀팁을 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 써놨잖아요. 늦을수록 유리병 속 벼룩이 된다. 유벼룩 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꿀팁을 대방출해드렸잖아요. CMS가 어떤 학원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같이. 네, 이런 학원입니다. 보셨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지금 보고 있는 친구 있는 거 아니죠? 사고력, 그리고 코딩. 사고력은 어떤 과목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사고력은 지금 초등학교 과정 공부할 때는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 알고 있어요. 저희처럼 오래 가르쳐 본 분들은. 사고력 고레벨을 오래 한 친구도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중학교 심화 과정 할 때, 고등학교 과정 올라갔을 때 사고력 한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사고력 한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영재학교 합격자 이런 친구들이 사고력 한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고력을 오래 한 친구들이 많은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코딩인데 코딩은 지금은 사실 수학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 보세요. 어른이 돼 보세요. 수학보다 코딩이 훨씬 중요합니다. 코딩은 꼭 하셔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코딩을 보통 잘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하시면서 코딩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미래에는 코딩을 할 수 있는 친구, 잘하는 친구, 중간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가 사회에 나갔을 때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코딩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래 코딩 해야 되니까 학교 방과 수업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방과 수업 정도로 코딩 해도 된다고 생각을 저희가 했다면 CMS에서 C큐브 코딩이라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겠죠. 저희가 C큐브 코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코딩 능력,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내야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갔을 때 또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때 출발점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코딩 부분에 실력을 최대한 높이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독서, 논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책을 읽는 능력, 문제 해결, 문해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너희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런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마 코딩 능력이 될 거예요.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앱을 어떻게 에디팅해서 쓸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러면은 사고력과 코딩 얘기했으니까 저는 영재관 선생님이거든요. 그럼 영재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딩과 사고력도 그렇지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좋은 친구가 가장 많은 큰 학원,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들 중에 CMS가 전국에서 가장 커요.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좋은 친구가 많은 건 어떻게 알아요? 뭐 성격이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영재학교 과학고. 네. 다 알고 계시죠? 영재관, CMS 영재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영재학교, 이거 고등학교입니다. 대학교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실험 기자재, 그죠? 아주 높은 수준의 실험들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영재학교에 제일 많이 보내는 학원이 어디예요? CMS 영재관이에요. 전국에서 영재학교를 가는 친구들의 43%를 CMS가 보내요. 영재학교 다니는 친구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CMS에서 공부한 친구들이라는 거죠. CMS에서 사고력을만 한 친구들이 아니라 CMS에서 영재관에서 공부한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영재관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공계 인재잖아요. 그럼 좋은 친구들이 많은 거죠. 거짓말이 아니죠, 그럼? 그런데 이런 얘기들도 해요. 이런 CMS 애들은 어떤 곳일까라고 했을 때 특히 영재관에 대해서 나 영재관 다녀 그러면 너 불쌍해 왜 영재관 다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른들은 안 그러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알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있는 수학학원과 다르거든요. CMS 학원은. 주변에 있는 수학학원 보통 일반적인 학원들은 천천히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꼼꼼하게 가르쳐주시고요. 적당히 가르쳐주시고 익숙한 문제들을 많이 풀려주셔서 나 수학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주변에 있는 수학학원이에요. 근데 CMS는 좀 달라요. 좀 빨라요. 아시죠? 꼼꼼해요. 빠르게 꼼꼼하게 하니까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낯설게 해요. 이게 더 다른 점이에요. 익숙한 문제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낯선 문제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낯선 문제들을 가장 재밌게 가르쳐주는 학원이 CMS 영재관이에요. 대신 어떨까요? 좀 어렵겠죠. 그리고 내가 다른 학원 가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지만 낯선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을 잘한다고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CMS 영재관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CMS 영재관 다닌다 그러면 불쌍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낯설게 최대한 어렵게 해놔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좀 기분 좋다고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50점, 60점 받으면 지금 그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있죠. 1년이 딱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증명해 줬어요. CMS 영재관에 딱 1년만 다니면 수학 그리고 CMS가 되게 좋아지실 거예요.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건 MBC에서 했던 설문조사인데 보세요. 50대까지, 여성분들은 40대까지. 뭐예요? 후회하는 거 1등이 바로 공부 좀 할 겁니다.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수학에서만큼은 공부 좀 할 거라는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준비들을 한 거고요. 또 뒤에 있는 좋은 시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 2번 보세요. 엄마 얘기죠. 엄마 말 좀 잘 들을 걸. 네. 저도 아빠로서 여러분 학생들한테 꼭 아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없는 어린이들은 돌멩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멩이 뭔지 아시죠? 길거리에서 누구나 발로 찰 수 있는 하찮게 여기는 게 돌멩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딜 가나 보석처럼 보물처럼 대우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부모님 때문에 대우받고 있으니 부모님한테 잘해주세요. 네. 효도하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후회하지 않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얘기.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배우냐? 지금은 옆에 있는 친구 짝꿍이랑 똑같은 걸 배우죠.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나는 수학 2개만 듣는데 쟤는 수학을 6개 배우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더 들을 수 있어요. 수학을 잘하면 그럼 수학을 많이 들을 수 있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에서 어떤 친구를 뽑고 싶을까요? 수학을 많이 한 친구를 뽑고 싶을까요? 수학을 조그만 친구를 뽑고 싶을까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이해력이 깊다라고 보통 여기는 경우들이 많죠.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수학 문제를 어렵게 내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하고 못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확 차이를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도 뽑기 편해지니까. 그런데 똑같은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수학을 또 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누굴 뽑을지 딱 정해져 있죠. 그거를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동그라미는 여기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이런 거를 골라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2개만 들을 수도 있고 6개만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나가서 잘난 척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읊어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때 배우는 게 공통수학이고요. 그 다음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 기하라는 과목이 있고요. 전문 교과 과정 중에 심화수학, 고급수학이 있는데 심화수학, 고급수학은 보통 최상위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수학이에요. 아니 그럼 대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뽑고 싶겠어요? 수학을 많이 들은 친구들. 이 학생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고급 수학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느 학교 출신인지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면서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학년이 올라갈 때 어떤 의식들을 갖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보세요. 쉬워요는 90점, 학교 시험에서 90점을 받았다는 얘기고 할만해요는 학교 시험에서 80점을 잡은 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80점 넘으면 그냥 할만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70%, 중학생들은 40%, 근데 고등학생 되면 7%로 떨어져요. 자, 이거를 기대값이라는 걸로 바꿔봤어요. 보실래요? 초등학생은 1, 근데 중학생이 올라가면 9가 됩니다. 9. 학교 시험을 보통 20일 정도 준비하는데 학교 내신이라고 해요. 학교 시험을 중학생 올라가면 학교 시험 보는 거 아시죠? 그 중에 5일 정도는 수학만 공부해요. 근데 80점 넘는 친구들이 40% 사실은 이것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9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어떻게 될까요? 7%밖에 안 되는데 80점 이상 친구들이 140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 28일에서 한 달 정도 고등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하는데 그 중에 14일 정도 수학만 해요. 근데 7%만 할 만해요. 그 14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고교 학점대가 되면 이 140이 아니라 200까지도 올라가요. 왜? 수학을 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더 들은 친구들 중에서 또 경쟁이 또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대 9대 200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수학을 고등학교 올라가면 200배를 공부해야 돼요? 그럴 리 없겠죠. 근데 왜 1대 9배 200이 될까요? 이때 공부를 안 한 친구들, 이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 이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공부한다. 교과도 열심히 하고 교과를 하면서 간단하게 개념만 익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심화도 공부하고 사고력도 공부해요. 그런 친구들은 이게 1에서 9로 갈까요? 아니요. 3 정도면 충분할걸요. 그럼 여기 1에서 9에서 140이 갔는데 1에서 9에서 아까 200이 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00까지 갈까요? 아니요. 한 8, 9 정도면 충분할걸요. 한 4, 5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요? 사고력을 키우면서 교과를 적절하게 잘 병행을 해서 균형감 있는 그 수학을 공부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게 되는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좋은 대학,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좋은 대학을 가려면 뭘 배웠는지가 중요해요. 수학을 여러 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력 있는지가 중요해요. 사고력이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유형을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이 있는지는 낯선 문제를 풀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과목에서요? 수학에서요. 수학은 좋은 대학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럼 뭐 배웠는지는 교과고 실력이 있는지 나타내는 게 바로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YG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6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딱 1년 과정 동안 교과랑 사고력, 그 사고력 중에서 주요 테마들을 엮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영재관으로 자동 승급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친구들은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발판이 이걸로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YG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지금부터 영상을 한 2분 정도 틀어드릴 테니까 그걸 봐주세요. 그걸 봐주시고 그거 보고 끝나시면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좀 이따 봐요. 안녕. 영상 스타트. 우리 아이 수학 고민 많으시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사고력 교육은 모든 학문의 기본. 학년이 올라가면 교과 공부도 필수. 사고력과 교과, 선택과 집중을 놓고 학부모님의 고민이 많습니다. 고교 학점제로 사고력과 교과의 균형이 중요한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고력을 키워야 중고등학교 올라가 교과 심화를 잘할 텐데 효과적으로 병행할 방법은 없을까? CMS 사고력과 교과 수업, 영재하는 우리 아이에게 괜찮을까? CMS 사고력관에서 영재관으로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는 없을까? 이 모든 고민 YG가 해결합니다. 최고의 실적으로 검증된 CMS 영재관, 영재관 성적 우수자가 좋아하는 CMS 사고력관 융합사고 프로그램 Y. 1등과 1등의 결합으로 탄생한 기다렸던 컬래버레이션.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균형 잡힌 미래 수학을 시작합니다. 사고력 고레벨 과정을 엄선하고 압축하여 사고력 전 레벨을 1년 만에 이수하고 영재관 교과 과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기릅니다. YG 과정 하나로 사고력 클리어, 교과 컴플리트. 딱 1년 만에 YG 과정을 마치면 CMS 영재관으로 자동 승급하고 어떤 문제도 스스로 탐구하고 해결하는 나만의 미래 수학을 완성합니다. 사고력과 교과의 완벽한 시너지 YG.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질문과 답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영상 앞에가 좀 길어져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답변을 드릴게요. 자, 질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여기는 지방인데 지방에도 YG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YG라는 프로그램은 영재관과 사고력관이 있는 지역에만 있습니다. 현재는 6월에는. 근데 9월, 12월에는 점차 늘려갈 거예요.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영재관과 사고력관이 있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지금 YG가 6월부터 시작이 돼요. 6월부터 시작이 되고 9월, 12월 이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에서도 차차 만들어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지역이라면. 네. 그 다음 뽑은 질문은 영재관에 다니는데요. 엄마가 사고력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해서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학생이 질문을 올리신 것 같은데 네, 다시 해야죠.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고교 학점제로 가야 되고 고교 학점제로 갈 때 중요한 게 단순히 교과의 연산만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낯선 문제에 대한 적응력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거를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키워주는 과목이 바로 사고력이에요. 근데 그 사고력을 지금 안 해버려서 그 능력이 좀 저하가 되면 중학교 올라갔을 때 심할 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사고력을 더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그 교과 사고력하고 병행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YG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고력은 반드시 더 하셔야 됩니다. 또 코딩 질문이네요. 어른이 돼서 코딩을 모르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요. 저는 꿈이 로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저도 코딩은 잘 몰라요. 뭐 엑셀 이런 거는 잘 만지지만 기본적으로 코딩은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코딩을 모르면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앱과 코딩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앱이 달라질 거고 내가 어떤 앱을 나에 맞도록 에디터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게 업무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일의 어떤 능력치가 될 거고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지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이언트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냐. 이렇게 컴퓨터 언어를 할 수 있는 또 논리적인 사고를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질문 주신 거 보면 로봇공학자가 꿈이라면 로봇은 대표적인 융합 과목이고 로봇을 움직이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야 돼요? 코딩이 반드시 필요해요. 컴퓨터 언어로 이 친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프로그램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딩은 필수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교과목 중에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바로 코딩이 될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코딩 반드시 하셔야 돼요. 또 낯선 문제라는 것은 재밌는 문제인가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물어보셨어요. 자, 낯선 문제는 재밌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낯설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생경하다, 처음 본다, 경험이 적다 이런 게 다 낯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학생들 걸 채점을 해보고 하다 보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데 조금만 바뀌면 아이들 입장에서 낯설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 낯선 거에 적응하는 능력은 굉장히 많은 연습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고력 또 영재관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수많은 낯선 문제들을 접해 보셔야지만 그런 사고력 생각의 크기가 자랄 수 있어요. 즉 낯선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같이 풀어봤던 재밌는 문제도 되지만 어려운 문제들도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수준이 정말 손도 못 댈 수 있는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을 바로 접하는 건 당연히 공부 방법으로 좋지 않고 팁을 드린다면 어떤 문제집을 풀었을 때 한 절반에서 70점 정도 받는 문제집이 저한테는 낯선 문제가 적당히 들어있는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90점, 95점 받는 문제집을 계속 풀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다 아는 거라는 얘기니까. 그죠? 그리고 10점, 20점 받는 거는 힘들어서 못 풀죠. 그래서 한 70점, 좀 낮게 잡으면 50점 정도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 곳이 그런 문제들 계속 내가 실력이 잘하도 그런 문제들을 계속 줄 수 있는 곳이 좋은 학원이고 좋은 컨텐츠. 그게 바로 낯선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또 영재관은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 위주로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학부모님 같아요. 수학에 특기가 없는 아이도 영재관을 갈 수 있나요? 이거는 영재고를 준비하는 친구가 CMS 전체에서 봤을 때 영재고를 준비하는 친구가 10%도 안 되거든요. CMS 전체 인원들 중에 10%도 안 돼요. 그럼 영재고를 준비하는 친구만 다닐까요? 아니죠. CMS 영재관은 생각하신 것보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커요. 그래서 영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다니지만 이 친구들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자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자사고나 영재학교가 아닌 그냥 일반고에서 그 일반고를 가고 싶은 친구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어떤 고등학교 목표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수학을 좀 더 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잘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이다. 그럼 그런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 내적 동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자연스럽게 내적 동기가 생기고 수학을 잘하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YG라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저변을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CMS 영재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저변을 넓히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을 정말 싫어해서 그런 것만 아니면 CMS 보내주세요. 영재관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이를 잘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수학을 싫어하는데 저는 그럼 어떡하죠? 저는 어른이 돼서 잘 살 수 없는 건가요?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인가 봐요. 수학을 싫어할 수 있죠. 근데 수학을 왜 싫어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싫어하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싫은 거. 맛도 싫은 맛이 있고 싫어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싫어하는 냄새도 있고 좋아하는 맛, 좋아하는 냄새가 있는데 이게 전부 경험이거든요. 선생님도 어릴 땐 편식이 되게 심했는데 어떤 과정, 그러니까 군대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맛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 맛없는 게 맛있어졌어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이 과목이 싫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싫을 수도 있고 이 단원이 싫을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싫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싫었는지 또 이거 외에 수학이라는 과목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게 생겨요. 그런 거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네. 수학을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른이 돼서 잘 살기 힘들잖아요. 물론 수학을 좀 못해도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찾아서 가시면 되겠지만 5학년인데 벌써 수학이 싫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별로인 것 같아요. 아직 해야 될 공부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학을 싫어할 때는 아니고 싫은 감정이 들어왔다면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과 논의하시고 상의하시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내가 왜 수학을 싫어하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건 재밌는 질문이에요. 잡법 얘기는 제 얘기고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귀가 엄청 귀찮아하는데요. 개념 노트 안 쓰고 잘하는 방법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엄청 귀찮아하는 친구인데 잡법은 잘 빠지는 그런 친구인가 봐요. 그런 친구들 많죠, 사실은. 개념 노트 쓰기 싫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오답 노트 이런 것도 지금 잘 안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집을 2권 사세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물론 어머님이나 뭐 선생님들께서 오답 노트를 뭐 오려서 잘 붙여주시고 이러면 좋겠지만 귀찮아하는 친구가 나중에까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부를 좀 해도 좀 시간이 지나면 수학 공부 못하는 친구가 되거든요. 오답을 스스로 안 할 거기 때문에 누가 붙여주지 않으면 틀린 게 많아지고 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집을 2권 사세요. 2권 사서 한 권에다 풀 거잖아요. 풀고 그걸 그냥 여기다 다시 풀세요. 풀었던 문제 중에 맞은 문제도 다시 풀고 또 틀렸던 것도 다시 풀고 그냥 다시 푸세요. 그러니까 2번 푼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귀찮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제일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귀찮아짐이 심한 친구들은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어떤 체계적으로 뭔가를 챙기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문제집 2권 사놓고 한 권 풀고 이 단원 끝나고 나면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푸는 거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신박한 학습 자가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벤트 타임이 시작됐습니다. CMS 에듀 온라인 설명회 캡처 이벤트 타임. 지금 보고 계시는 로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마련한 특별함을 담고 있습니다. 로고가 등장하는 화면을 캡처해서 CMS 에듀 카카오톡 공식 채널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벤트 타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회를 끝까지 또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박한 학습 자가진단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저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준비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같이.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안내 하나 드리면 오늘 링크 받으신 것 중에 자가진단 아래에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거 눌러 들어가시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오늘 자가진단 10개 질문 드릴 건데 10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다가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점수가 합계되도록 돼 있어요. 물론 핸드폰이 없으시거나 뭐 그 정도는 내가 머리로 해도 된다, 종이에 써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안 그렇다, 전혀 아니다 중에 체크를 해주시면 체크를 다 해주세요. 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몇 개의 설문이 있습니다. 그럼 설문 체크하시고 여기 제출, 맨 아래에 있는 제출을 누르시고 그러면 점수 보기가 있어요.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점수를 보실 수 있어요. 100점 만점에 이게 잘못 나와 있는 거고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총점만 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질문사항이에요. 10개의 질문이고요. 자, 어떻게 체크하실 거냐면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안 그렇다, 전혀 아니다에 대해서 내 것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는 내 걸 하면 돼요. 본인 걸 하시고 엄마는 아이 걸 하시고 아빠도 아이 걸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아이에 대해서 하는데 단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상의하시면 안 됩니다. 상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의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상의하지 말고 그냥 생각만 적으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뭐 그런 편인 것 같은데 매우 그렇다고 썼다고 면박 주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본인 것만 체크하시는 겁니다. 다 어떻게 기록했는지 나중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내 점수, 엄마 점수, 아빠 점수를 그냥 적어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들어갈게요. 하나씩 제가 설명드릴 거고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드릴 거니까 그 의미를 들으시고 체크하시면 돼요. 의미 듣지 않고 그냥 대충 체크하지 마시고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20살 혹은 30살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혹은 행동은 매일 바뀝니다. 네. 그게 좀 고정이 되고 잘 안 바뀌는 시기는 30, 40대가 넘어서 정말 어른이 됐을 때 얘기지 그 전까지는 거의 매일 바뀐다고 싶을 정도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바뀌는 거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야 돼요? 발전이라는 걸 해야 되죠. 좋은 방향으로. 그죠? 그러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혹은 뭐 고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뭐 편하게 얘기하면 내가 벗은 옷을 빨래통에 잘 넣느냐. 그죠? 내가 해야 될 과제를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느냐.
또 내가 게임하는 시간을 내 스스로 통제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고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고치는 거는 싫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오답, 반복 학습, 암기 등 귀찮은 공부가 싫지 않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거나 학원에서 배우는 건 보통 처음 배우는 거죠. 이건 새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공부를 생각을 해보세요. 과제. 대부분 과제죠. 지금 하는 공부들은. 그 과제들은 어떤 공부예요? 했던 공부를 또 하는 겁니다. 그렇죠? 했던 공부를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학원 이상 가기 전까지는 원래 했던 거를 계속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귀차니즘을 발동시키는 공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답을 하거나 수학, 또 반복 학습, 배웠던 걸 또 하고, 또 암기 과목 같은 것들을 암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찮은지를 체크해 보세요. 귀찮지 않은지. 귀찮지 않아야 고득점입니다. 귀찮아하면 정말 너무 귀찮아서 암기하는 거 너무 싫어요. 한번 했던 거 또 하는 거 다 미칠 정도로 싫어요. 이러면 전혀 아니다로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적당히 괜찮은 친구도 있고 오히려 암기하거나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됐죠? 그리고 조금 어렵거나 계산이 지저분해도 내가 풀고 싶다. 되게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선생님 풀 때까지 이렇게 목 빼놓고 기다리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 이러면서 하는 친구들 있죠. 그죠? 그리고 계산을 봐도 지저분한 문제들이 있으면 하기 싫어 그러고 그냥 놔버리는 친구, 나는 어차피 식은 세웠으니까 됐어,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도 끝까지 노트가 지저분해져도 끝까지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은 대수력을 키워줘요. 여러분이 계산기를 쓰는 거는 대학교 올라가서 쓰셔도 돼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대수력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어릴 때는 못 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수도 실력이에요. 진짜. 계산 실수를 내가 푸는 걸 끝까지 지저분해도 내가 푸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실수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요 4개 중에 선택해 보세요. 네 번째, 나의 학습에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네. 여러분 지금은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께서, 또 학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걸 그냥 단순하게 듣기만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양, 또 공부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스스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지를 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거가 잘못된지 모르고 수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나는 수학 머리가 나빠요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답지만 안 봤으면 잘할 수 있는 친구인데.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다 알기 힘들어요. 진짜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가르쳐 봤을 거잖아요. 그 친구들도 보면 학습에 문제가 다 생겨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거를 케어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의 문제를 알려서, 학습의 문제를 알려서 이거를 빠르게 고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는 성향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게 지금 없다면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부모님이 왜 그렇게, 선생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겠다.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고 마음 깊이 새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아쌤이라는 그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지만 이걸 듣고 지금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뭔가를 해내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쟤는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다, 없다, 혹은 많다, 적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절반 했어요 지금. 혼자 책상에 앉는 것이 특별히 어렵지 않다. 혼자 책상에 앉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부모님들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학원에 보내고 혹은 뭐 과외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나 학원을 가면 다 앉아있으니까 나도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편한 자세로 누워있다가 나 스스로 앉아서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책상에 앉기 전에, 의자에 앉기 전에 의식을 해요. 화장실을 다녀온다든가 물을 한 컵 마신다든가 모자를 뒤집어 쓴다든가 등이. 그죠? 그래서 혼자 책상에 앉는 것이 특별히 어렵지 않은 친구들은 점수를 높게 주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엉덩이 힘이라고 불러요. 네. 자, 일곱 번째,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이것도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핸드폰이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핸드폰은 대부분 학습에는 방해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진짜 영재학교에 너무 공부를 잘해서 시험만 보고 뽑아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우선 선발이라고 부르는. 이런 친구들 중에서도 핸드폰이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할 때. 네. 그러니까 핸드폰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도 주지만 장애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네.
됐죠? 그리고 나를 위한 계획이 있고 실천하는 편이다. 여러분, 계획, 지금은 부모님이 짜준 스케줄을 보통 여러분들이 소화하잖아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 계획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나 30분만 게임할 거야? 나 1시간 안에 이 단원 끝낼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그럼 실천하는 기준이 뭐냐? 10개의 계획을 세웠다. 근데 난 5개 정도는 수행한다. 그러면 매우 그런 거예요. 10점 주셔도 됩니다. 근데 계획은 10개 정도 세우지만 한두 개 정도밖에 난 실천을 못해. 그럼 그런 편이다 라고 쓰셔도 돼요. 근데 계획을 잘 안 세우거나 계획을 세운 적이 없으면 여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지를 계속 스스로한테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번 끝났죠. 그리고 나는 우리 반 학습 분위기에 도움이 된다. 중요하죠. 학습 분위기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알죠. 적극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친구들인데, 학습 분위기에 그럼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한 부류는 아시겠죠? 기력 없는 친구들. 네. 기력 없이 이러고 있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반응도 없어요. 이런 친구들 학습 분위기에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겠어요? 이런 친구를 보면. 그렇죠. 또 장난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다 선생님 무슨 말하면 선생님 그거 먹으면 죽어요? 뭐 이런 거. 또 선생님 필기하고 있으면 옆에 친구가 장난치는 친구들. 장난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 또 장난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 학습이 방해받고 있다는 얘기고, 내가 방해받는 거를 옆에 전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한 양에 비해서 못할 확률이 많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면 화가 난다.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계산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글을 잘못 읽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일 수도 있죠. 이런 게 틀리면 또 틀렸네. 이런 친구들은 발전이 더뎌요. 근데 이런 걸 딱 틀리면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이렇게 화가 나는 친구들은 발전이 빠릅니다. 선생님 그러다가 풀 수 있는 문제 틀렸는데 화를 내는 친구는 공부는 잘해도 성격 파탄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공부에 대해서만 이런 거예요. 왜? 나 자신한테 엄격한 친구란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네. 다 체크하셨나요? 다 체크하셨으면 다음 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설문 몇 개 안 되니까 간단하게 체크해 봐 주세요. 설문에 오늘 설명에 또 이 토크 콘서트가 얼마나 만족스러우셨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아이들 점수, 엄마 아빠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점수를 통해서 지금 보세요. 영재학교 합격자 평균 점수를 알려드릴게요. 69점입니다. 학생은. 부모님은 62점이고요. 네. 몇 점이세요? 70점 넘어요. 대단하세요. 네. 학생이 70점 넘는 학생. 90점이 넘는다고요?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완벽한 학습형 로봇인가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학년이 올라가면 6학년이 되고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될수록 이 점수들은 조금씩 떨어져요. 영재학교 합격자 평균 점수라는 건, 이거는 2학년 2학기 때 영재학교를 시작할 무렵에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한 60가지 정도의 이런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지를 스스로 쓰고 그걸 개선해 나가면서 영재학교 합격하는 길까지 공부를 해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 친구들을 2학년 2학기 때 봤더니 69점이 나온 건데,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 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네,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좀 더 잘 알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70점이면 영재학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50점으로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더 높을 수 있다. 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차이가 7점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님은 어떤 거예요? 아이보다 부정적인 거죠. 아니면 아이가 낙천적인 거죠. 그 차이가 10점 이상이면, 플러스 10점 이상이면 정말 아이가 낙천적인 거예요. 보통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일 확률은 낮고요. 아이들이 낙천적인 확률이 높죠. 근데 마이너스 10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20점인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 10점은 엄마가 낙천적인 거예요. 보통. 근데 마이너스 20점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빠와 딸. 딸은 스스로, 보통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자네가 조금 더 남자들보다 이제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 잘게 쪼개 보는 눈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아니면 조금 하향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빠들은 딸을 오래 보지 않잖아요. 잠깐 보지만 어떤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이 아이는 잘 살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넌 잘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높은 점수를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50점대인데 나는 어떤 거예요? 평균이 이 정도 돼요. 55점 정도. 55점 사이가 가장 많아서 55점이다, 57점이다, 54점이다. 괜찮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가 평균 점수예요. 그리고 1년 동안 25점을 올리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의 점수가 중요한 거죠. 근데 44점 이하다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해보면 학교 생활이 좀 위험해요.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과의 관계라든가 그 내신이라고 보면 학교 시험 성적이나 이런 거에 위태위태한 친구들은 이 44점 이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44점 이하를 받았다 그랬다면 개선할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셨죠? 네. 어떻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 얘기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5점 이하를 받았던 이 신박한 자가 진단에서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7점으로 만들거나 10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족들과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어떤 항목이든 1점이든 2점이든 3점이든 4점이든 올릴 수 있는 가족회의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생활의 변화가 여러분 생긴다면 올해 보냈던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이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부보다 중요한 게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 돼 있으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잘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좋은 습관 하나를 얻어간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팁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그럼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